10일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한 공시송달, 전달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의 게재에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압류된 자산에 대해 매각 명령을 내리려면 법원이 피고 의견을 듣는 신문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대전지법은 공시송달을 통해 해당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인데요. 미쓰비시중공업은 한일 양국 간 및 그 국민 사이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 한국이 배상에 대한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됐다고 이해하고 있다며 손해배상 명령에 계속 응하지 않을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TV도쿄의 공식 유튜브 채널 생중계에 따르면 일본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은 10일 기자회견에서 미쓰비시 중공업 신문서 공시송달 전달 관련 질문을 받고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와 관련된 한국 대법원 판결 및 관련된 사법 절차는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본의 입장은 변함이 없고 만일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에 도달할 경우 심각한 상황을 부르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한국 측에 조기에 일본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요구했는데요. 이는 한일 정상 간 전화통화에서도 전달한 내용이라며 앞으로도 요구할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미쓰비시에 동원됐던 피해자와 유족 5명은 지난 2012년 10월 24일 광주지법에 미쓰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2018년 11월 29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는데요. 당시 대법원은 피해자 등에게 1인당 1억에서 1억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미쓰비시 측은 배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와 유족은 지난해 3월 22일 대전지법을 통해 미쓰비시가 국내에 특허 출원하고 있는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또 같은 해 7월 23일 대전지법에 매각 명령을 신청했으며 압류된 자산의 채권액은 지난해 1월 사망한 원고 김중곤 씨를 제외한 4명분으로 8억 400여만 원입니다. 한편 일본 극우 세력들의 이런 활동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시대가 열리면서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최근 전문가에 따르면 일본 극우 세력과 중국 엘리트층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실패를 아쉬워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인권을 강조하는 미국 민주당 행정부 특성상 일본 극우 세력과 중국 엘리트층이 자신이 원하는 정치를 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와 김준영 국립외교원장, 박종철 경상대 교수는 일본 극우는 아직도 트럼프 당선을 기대한다고 말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딴죽을 걸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인데요. 그는 바이든이 되면 야스쿠니 신사 문제를 계속 거론할 것이기 때문에 일본의 극우는 트럼프 대통령을 원했다며 오바마 행정부 때 당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신사 참배를 했는데 당시 부통령 바이든이 성명에 실망했다는 말을 넣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극우의 대표적 인사들은 아직도 결국은 트럼프가 당선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중국이 억지 주장하다가 딱 걸린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게임 회사 페이퍼게임즈가 자사 스타일링 모바일 게임 샤이닝 니키의 한국판 서비스를 시작 일주일 만에 종료한다고 발표했는데요. 공식 카페 안내문에 서비스 종료 이유에 대해 논란을 일으킨 의상 세트 폐기 공지를 안내한 후에도 일부 계정들이 여전히 중국을 모욕하는 것이 마지막 한계를 넘었다며 중국 기업으로서 이런 행위를 단호히 배격하고 국가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10월 29일 서비스를 시작한 페이퍼게임즈는 게임 아이템에 한복을 추가하였는데요. 이를 한국의 전통의상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이용자들이 한복은 명나라의 한포, 조선족 전통의상이라며 왜 중국 전통의상을 한국에 먼저 업데이트하냐며 항의한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갑작스런 서비스 종료와 페이퍼게임즈가 공유한 글을 본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도 뜨거웠는데요. 한국을 모욕하는 일, 한복 동북공정 게임, 이런 게임 할 일 없다, 서비스 종료 축하한다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도 이번 사태를 중국 국경 내 모든 역사를 자국 역사로 편입하려는 이른바 동북공정이 게임에까지 번진 사례로 보고 샤이닝 니키를 시작으로 동북공정 관련 문제가 뒤따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곧 방영될 중국 드라마 상스의 배우 시카이도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에 사진을 올리며 한복 논란에 불을 붙였는데요. 시카이의 의상에 대해 드라마 상스의 작가이자 제작자인 위정은 공식 웨이보 계정을 통해 드라마에 나오는 의상은 중국의 한복이지 한국의 한복이 절대 아니라며
원래 한국의 한복이라는 것도 명나라 한풀을 당시 속국이었던 고려가 가져다 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드라마 상스는 명나라 때 한국의 수락한 격인 상식국 궁녀로 선발된 야우쯔진이 요리법에 관심을 갖게 돼 요리의 약선을 절묘하게 조합해 요리 기술을 발전시킨다는 내용인데요. 대표 한류 드라마 대장금의 짝퉁 의혹을 받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바하두는 한복에 이어 판소리까지도 중국의 문화라며 그야말로 허무맹랑한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두는 최근 자사의 백과사전 서비스 바이두 백과사전을 통해 판소리는 지린성과 랴오닝성을 중심으로 퍼진 소리 문화라며 지난 2011년 5월 국가문화유산에 등재됐다고 명시했습니다. 바이두는 19세기 초에 판소리 악보가 만들어졌으며 20세기 중엽 조선족을 중심으로 공연예술로 만들어졌다고 전했는데요. 그리고 판소리를 전승하기 위해 랴오닝성 태링시의 전문학교를 개원해 학생들을 양성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형문화 정보 사이트 중국 무형문화제망도 역시 판소리를 중국 문화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국 무형문화제망은 판소리는 지린성과 랴오닝성에서 유행하고 있는 문화라며 21세기 들어 판소리의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위축되고 있는 상황으로 후계자 양성과 보호가 시급하다고 판소리 보호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한국문화재청에 따르면 판소리는 17세기 이전에 발생한 한국 고유의 전통문화로 일부에서는 판소리의 원류가 신라시대에도 존재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판소리는 2013년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으로 등재돼 한국의 전통문화임 및 세계적으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박희정 국립국악원 연구원은 판소리가 중국 문화라는 주장은 대응할 가치도 없는 거짓이라며 아이돌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전통문화까지 한국의 문화 파급력이 강해지면서 중국의 문화적 동북공정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에는 판소리를 접목한 대중문화가 큰 인기를 얻으면서 판소리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밴드 이날치의 범 내려온다는 판소리 수군가를 재해석한 작품으로 유튜브에서 조회수 2억 뷰를 달성하며 유례없는 인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짝퉁 대국 중국이 중국의 주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정부의 정치적 목적 아래 범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한국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역사에 국한되지 않고 미래 국제관계 정책을 결정할 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또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논리적으로 반박해서 이 역사 상실의 위기를 역사 확장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장차 우리 아이들이 위태롭지 않은 역사 위에 바로 서서 미래 국제사회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